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칼럼니스트 유창희 씨, 루엘의 이재린 기자와 같이 메르세데스 벤츠의 GLC 350E를 시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GLC는 벤츠의 핵심 SUV 중 하나이고 여기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추가가 됐어요. 벤츠의 경우에는 저 EQ 브랜드를 새로 런칭을 했죠. 저게 친환경차 브랜드인데 국내에는 처음 소개되는 거죠. 부산에서 소개했던 차 중에 두 대를 소개를 했는데 하나는 E클래스 세단이었고 또 하나는 GLC 콤팩트 SUV였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가 EQ를 전동화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하려고 여러 가지 모델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GLC 350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되겠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이제 어느 정도 인식이 되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약간 좀 생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하이브리드와 가장 큰 차이점을 꼽는다면은 역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그 외부 충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일반 하이브리드 카에 비해서 배터리 용량을 좀 더 키우고 외부 충전 기능을 추가를 해서 일반 전기차처럼 차를 세워놓고 있을 때 외부 전원을 이용해서 충전을 하고 그렇게 해서 충전한 배터리로 조금 더 일반 하이브리드보다 전기차 모드로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게 기본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적에는 별도로 어떤 PHEV라는 표시를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그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외관의 차이는 뭐 당연히 크게 변화가 없죠. 달라진 게 있다면은 일단 저 측면에 붙은 EQ 파워가 있죠. 팬더에는 플러그인이라고 또 같이 붙어 있죠. EQ라는 게 가만히 보시면은 E자는 그 돼지코 플러그를 옆으로 누인 모양이고요. Q는 우리 흔히 전자장비 뭐 워크맨이라든지 그런 것들 보면 전원 표시,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지만 그 표시를 살짝 비틀어서 알파벳 Q로 만들었어요. 보기 좋은 엠블렘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벤츠의 친환경차에는 끝에 E라고 붙어 있잖아요. 그 E가 친환경차를 의미를 합니다. 많은 친환경차 브랜드들이 그렇듯이 포인트 컬러로 파란색을 쓰고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뭐 브레이크 캘리퍼까지 파란색을 칠해놓고 있습니다. 램프 안에도 저 파란색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듀엘러고요. 예, 실내의 기본 디자인은 GLC와 거의 차이가 없는데 모니터 내에 친환경차,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의 작동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메뉴가 추가가 됐죠. 일반적으로 가솔린 엔진이나 디젤 엔진을 얹은 그런 일반 차들과 또 하이브리드 모델이 같이 나오는 그런 모델에서든 대부분 하이브리드 모델의 작동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메뉴가 추가가 되어 있죠. 근데 겉에서 봤을 적에는 일반 그 GLC하고 봤을 적에 버튼, 물리적인 버튼에서는 큰 차이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매뉴얼 변속 버튼 밑에 있는 그 배터리 모양 버튼 하나만이 차이점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는 터치 스크린은 적용이 안 되고요. 보통 기어 레버가 있는 자리에 있는 이 다이얼로 작동을 하죠. 커맨드 컨트롤러만을 사용을 해서 조절할 수 있는 것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일반적인 그 조절 방법과 같습니다. 터치 스크린은 그 안전 때문에 일부러 쓰지 않고 있죠. 오랜만에 이 GLC를 타보니까 이 센터페시아 쪽에 유난히 하이그로스가 많이 쓰였는데 굉장히 사용 범위가 넓습니다. 지금 센터페시아 전체와 그리고 뒷좌석에도 보시면 에어벤트라든지 아니면은 도어 트림에도 쓰였고요. 특히 센터 페시아 같은 경우에 노출되는 면적이 넓기 때문에 더 크게 느껴지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운전대에는 요 차 크기를 생각을 하면은 좀 되게 적당한 사이즈 같고요. 특히 요 가운데 부분에 쓰인 이 펀칭 있잖아요. 이 펀칭이 그 스포츠 모델처럼 아주 좀 딱딱 달라붙는 그런 느낌은 아닌데 손에 잡히는 감각은 괜찮습니다. 최신의 디자인은 아니죠. 지금 보면은 벤츠 최신은 좀 더 저 스포크가 달라져서 최신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터치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 따로 달려 있죠. 계기판은 기존과 동일한데 하이브리드 모델 그 메뉴가 더 추가가 됐죠. 이 지금은 트리 컴퓨터 창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흐름도가 여기에도 표시가 되죠. 그래서 구성은 같은데 왼쪽 속도계, 오른쪽은 엔진 회전계, 그리고 가운데 디스플레이의 크기도 변하지 않았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메뉴를 몇 가지 더 넣어놔서 저 하이브리드 차들에서 익히 봤던 것처럼 배터리로 갈 수 있는 주행거리라든지 기타 정보들을 표시해놨습니다. 그리고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메르세데스 벤츠 차들에서 볼 수 있는 드라이브 모드 선택 버튼이 있고 그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추가된 전동화 작동 상태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추가로 달려 있습니다. 모드는 크게 4가지가 있고요. 하이브리드, E-모드, E-세이브, 차지가 있는데요. 각각의 모드를 선택할 때마다 전기 모터와 배터리 그리고 엔진의 작동 상태를 모드별로 최적화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절이 됩니다.
요 네 가지 모드의 경우에는 S500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그때 처음 선보인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왼쪽의 분할 화면은 그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것 같은 그 버드뷰라고 하죠. 이 화면을 보면은 그 대략 주차 그 라인이라든가 그런 거를 이렇게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죠. 카메라 영상의 화질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해상도가 되게 높아 보이네요. 그리고 이 위에 올라가면은 이 메뉴가 따로 나오는데 이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볼 수가 있죠. 1열 시트의 경우에는 그 성인 남성 기준으로 보면 약간 좀 타이트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쿠션이라든가 등받이 모두 양쪽이 좀 타이트하게 끼는 편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지지력이 좋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GLC 220이나 쿠페를 탔을 때와는 좀 달리 시트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차들보다는 좀 시트가 그 착자감이 좀 만족스럽지 못하지 않나 싶어요. 디자인이라든가 뭐 재질이라든가 그런 면을 봤을 때는 뭐 큰 차이는 없어 보이는데 제가 앉았을 때도 사실 뭐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주행하면서 느꼈던 거는 시트가 몸에 안 붙는다라는 느낌보다는 페달의 위치가 왜 그런지 몰라도 브레이크와 액셀러레이터를 밟을 적에 약간 발이 이상하게 뻐근한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시트 포지션을 조절을 잘못한 건가 아니면 페달의 위치가 좀 다른가 싶었는데 GLC 220을 탔던 기억이 오래돼서 정확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GLC보다 약간 줄어든 것 같죠. 왜냐하면은 이 턱 부분이 약간 좀 올라왔어요. 이게 아마 배터리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차 사이즈를 보면은 약간은 좀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하이브리드 모델인 걸 생각을 하면은 이 정도면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모델에 비하면은 배터리 용량을 큰 거를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터리가 차지하는 공간이 넓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점을 고려한다고 했을 때에는 원래 그 GLC의 트렁크 바닥보다는 한 5cm 정도 튀어나와 있는 정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면은 뭐 공간에서 크게 손해를 본다고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바닥에는 충전 케이블이 이렇게 비치가 돼 있죠. S500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이 메네케스였는데 이제 같은 걸 쓰고 있네요. 예, 이 차가 기본적으로 방음이 좋아요. 공회전 때 보면은 외기 소음은 그러니까 엔진음의 소리는 좀 큰 편인데 실내에서는 엔진 소리가 되게 적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방음이 좋다고 할 수 있고 아까 제가 이재린 기자 운전할 때 뒤에 타고 온 적이 있는데 그 의외로 타이어에서 올라오는 소음 있잖아요. 노면 소음이 꽤 적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방음이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저 타이어 소음이 많이 안 들리는 게 좀 인상적이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공회전 상태인데도 그 진동, 엔진의 진동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거의 실내에서는 들리지 않습니다. 좀 특이하게 아까 밖에서 들었을 때는 소음이 그렇게 아주 작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에 들리는 소음과 실내에 들리는 소음의 차이가 상당히 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2열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저는 바깥에서 서서 한번 들어봤는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처음에 시동을 걸면 그 실내에서도 그냥 엔진이 켜졌나 안 켜졌나 싶을 정도로 조용하지만 바깥에서도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0 가솔린 터보 엔진과 7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조합이 됩니다. 2.0 가솔린 터보와 변속기는 이미 여러 차에 같이 쓰이고 있는 엔진이고요.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아까 운전을 해보니까 일반 차를 타고 있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예전 같았으면 하이브리드는 좀 위화감이 있었잖아요. 특히 저속에서 전기 모터로 움직일 때 그럴 때는 좀 위화감이 있어서 좀 뭔가 어색하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꼭 벤츠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차들 역시도 그런 위화감이 많이 줄었어요. 하이브리드 구동계를 쓰는 차들 보면은 이제 엔진이 작동할 때 그리고 전기 모터가 작동할 때 두 가지가 다 작동할 때가 있는데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뭐 요즘 나오는 차들이 대부분 그렇지만은 엔진이나 모터가 이제 서로 작동 상태가 변할 때 그런 느낌이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전환이 매끄럽다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특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 모터가 개입을 할 때의 느낌이 상당히 매끄럽습니다. 파워트레인이 전체적으로 매끄러운 건 동의를 하는데 이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플러스로 놨을 때 그때는 좀 충격이 있어요. 이건 충격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멈칫거린다, 약간 듀얼 클러치 비슷하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이제 천천히 달리다가 앞에 신호 만나서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잖아요. 그럴 때 자동으로 조금씩 기어가 내려가는데 그때 좀 멈칫거리는 면이 있어서 그때는 좀 이렇게 매끄러운 거와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차를 몰아봤을 때는 한 10km 정도 이렇게 운전을 해봤는데요. 배터리가 9% 정도 충전된 상태에서 한 10km 정도 달리는 동안에
엑셀레이터 조작을 신경을 쓰면서 운전을 하니까 30% 정도까지 충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교적 시속 80km에서 90km 전후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전기 사용 모드를 좀 조절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배터리가 충전이 되고 또 소모도 어느 정도 빨리 되지만은 그만큼 회복을 빨리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아까 주행하면서 느꼈는데 제일 주의 깊게 봤던 게 그 에너지 흐름, 특히나 전기 모터와 그 가솔린 엔진이 어떻게 힘을 뭐 주고받고 그리고 때로는 모터만 돌리면서 배터리 출력만 가지고 움직일 때 움직임은 어떤지 그 부분을 주의 깊게 봤었는데 질감적인 부분은 못 느꼈고요. 일단은 근데 배터리 자체가 8% 정도밖에 없었어서 저는 주로 이 차지 모드, 그러니까 충전 모드로 두고 왔었는데 그렇게 뒀을 경우에는 저 액셀러레이터를 뗄 경우에 회생 제동 시스템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골프 카트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엔진 브레이크 걸리는 정도가 좀 더 급하게 적극적으로 걸리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외에는 근데 이질적인 건 대체로 못 느꼈어요. 방금 이재린 기자가 얘기한 그 2차지 모드로 제가 주행 모드를 바뀌었는데 확실히 이때는 가속 페달을 밟다가 딱 뛰면은 그 엔진 브레이크 같은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보면은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에 이런 회생제동 단계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차들이 꽤 있거든요. 얼마 전에 탔던 어코드 하이브리드 역시 그렇고, 그래서 이 모드를 이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충전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바로 전에 탔던 어코드 하이브리드나 뭐 다른 전기차에 비하면은 이렇게 밟았을 때 이 하차지 모드에서의 그 위화감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차지 모드에서는 충전 그 효율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차지 모드에서도 그렇게 위화감이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차 처음 탔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게 차가 출렁거린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차들이 다 부드럽게 나오긴 하는데 이 부드러운 것과 출렁거린다는 좀 분명히 구분이 되는 거라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출렁거린다는 그 하체의 느낌이 썩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그 GLC 220 그러니까 디젤 모델에 비하면은 승차감은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이라서 아주 정확한 선명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익히 기대했던 게 이제 350E를 타기 전에 기대했던 거는 차는 뭐 배터리가 뒤에 들어갔고 모터도 들어갔고 해서 좀 더 무게중심이 낮아지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고속 안정성이랄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기대했던 거랑은 좀 다른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래서 한상기 기자님 말씀처럼 220D와 비교를 한다면 좀 의외인 모습이었습니다. 쿠로는 방금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 평상시에 그 출렁거림과는 달리 지금 빗길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은근히 또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디젤 모델과는 좀 이렇게 맞비교하기가 힘든 게 그 디젤은 제가 또 겨울에 그때 타봤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죠. 타이어도 다르고. 그런데 어쨌든 평상시의 그런 느낌과 비교를 하면은 코너에서는 생각보다는 좀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체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은 롤링이라고 하잖아요. 그 롤링이 보통 요즘 차들 또는 그 요즘 SUV들의 그 평균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승차감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그 점수를 주기는 힘듭니다. 노면이 고르지 않은 곳을 지나갈 때는 처음에 이제 충격을 받을 때는 그 강하게 받았다가 풀어낼 때는 좀 약간 헐렁하게 풀어주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진동이 크게 느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아까 달릴 적에 비슷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상기 기자님이 누차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가 좀 물렁거린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속도를 올릴수록 그 예의 벤츠 같은 움직임이 좀 남아 있더라고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차가 오히려 그런 바운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꼭 잡고 버티는 것처럼 달려나가서 그런 부분에서는 안정감이 느껴지는 SUV 치고도 상대적이지만 안정감이 느껴지는 구석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했던 말과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고속에서는 또 안정감이 있어요. 직진할 때. 그래서 그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방금 이재린 기자 얘기한 것처럼 그 벤츠 특유의 보통 안정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남아있긴 한데 이렇게 일상적인 주행으로 달릴 때는 좀 많이 좀 출렁거린다. 약간 좀 옛날 느낌의 그런 출렁거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속력의 경우에는 이 차의 좀 장점 중에 하나인데, 특히 초반 가속할 때 전기 모터가 어시스트를 하잖아요. 특히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그럴 때는 되게 즉각적이에요. 보통 일반 내연기관의 뭐 가솔린 디젤이든 정지 상태에서 발진 가속을 하면은 꼭 밟으면은 좀 딜레이가 있게 마련이에요. 오토든 또 듀얼 클러치든. 근데 이 차는 정지 상태에서 가속pedal 밟으면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탁 튀어나가는 게, 이런 면에서 보면 충분히 메리트가 있죠. 수치상으로 GLC 350E의 가속력을 보면은 일반적인 디젤 엔진 모델보다는 훨씬 더 빠르다고 할 수가 있죠. 제로백이 5초대의 가속 성능을 보여주는데, 일반적인 SUV로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GLC 350E가 이 2리터 가솔린 엔진에다가 지금 모터를 더했는데, 이게 단지 어떤 더 높은 고효율을 끌어내기 위해서만 모터를 더한 게 아니라 그보다는 어떤 성능, 퍼포먼스적인 부분도 잡기 위해서 넣은,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추세 같은데, 이제 제조사들이 모터를 더해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든 아니면 하이브리드 모델이든 내놓을 적에 자기네들은 효율성만을 잡기 위해서 내놓았다기보다는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전기 에너지를 쓴다고 하는데, 이 GLC 350E도 그런 성격의 차로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의 경우에는 이렇게 운전하기에 따라서 성능과 연비라는 그 두 가지 메리트를 잡을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빨리 달리면은 연비는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되지만, 이런 차의 특성상 천천히 정속 주행을 하면은 꽤 좋은 연비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급가속 상황에서는 그 전기 모터의 어시스트가 추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의외로 또는 기대 이상으로 좋은 가속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초반의 순발력에 비해서 나중에 가면은 소위 말해서 좀 후속발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좀 떨어진 면은 있어요, 분명히. 원래 만들어져 있는 구조에 전동화 파워트레인을 얹으면서 약간의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무게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인 세팅에서의 조금 세심함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능면에서는 우월하지만 실질적으로 차의 어떤 그 승차감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약간 좀 떨어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최신인 것에 반해 이 GLC는 나온 지가 좀 됐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약간 좀 언밸런스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보통 벤츠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승차감과는 약간 좀 거리가 있습니다. 차체 전체적으로 경량화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효율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좀 개선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성능이라는 측면으로 보완을 하는 좀 그런 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컴포트 모드 또는 다른 모드에서도 그랬을 것 같은데, 브레이크의 그 초기 반응이 처음에 좀 느려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약간 좀 밀린다고 할 수도 있죠. 그것 때문에 약간 좀 당황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것도 좀 적응이 되니까 괜찮긴 하지만, 처음에는 그 브레이크가 초기 반응이 좀 밀린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 조작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주행 중에도 엔진이 작동을 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그런 상황들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에너지 흐름 모니터에서 드라이브 앤 차지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때가 그런 경우인데요. 주행 중에 충전이 되는 그런 상태가 상당히 자주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에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유지 장치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성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딱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에요. 차선 가운데로 가는 성능이 괜찮고요. 그리고 대략 유지 시간은 한 15초 정도가 됩니다. 보통 유럽 브랜드의 차들은 손을 놨을 경우에 대략 한 15초 정도 유지가 되는데, 이 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총 5가지가 있어요. 에코와 컴포트, 스포츠 플러스, 인디비주얼이 있는데, 보통 많이 쓰는 드라이브 모드는 뭐 컴포트라든가 스포츠 플러스인데, 확실히 이 컴포트와 스포츠 플러스는 좀 차이가 되게 큽니다. 스포츠 플러스로 바꿨을 경우에는 가장 두드러지게 나는 차이점이 이제 가속 페달, 그러니까 파워트레인의 반응성인데, 컴포트에 비하면 훨씬 더 좀 더 스포티하죠. 좀 더 직접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오늘 유청희 씨, 이재린 기자 같이 GLC 350E를 타봤는데요. 이 차가 그러니까 장점과 좀 단점이 좀 뚜렷하게 나뉘는 것 같아요. 장점은 운전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천천히 운전을 하면은 그 가솔린 엔진의 SUV 치고는 꽤 좋은 연비를 얻을 수가 있고요. 단점으로는 저는 기본적으로 이 GLC 자체가 좀 이렇게 나온 지가 좀 된 차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메리트가 약간 좀 떨어지지 않나. 반면에 가격을 보면 또 이 차가 괜찮아요.
그 기본형의 경우에는 그 250D보다 이게 오히려 싸죠? GLC 250D 포매틱보다는 기본형 기준으로는 거의 900만 원 정도? 그래서 보통 PHEV, 그러니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면은 비싸잖아요. 보통 내연기관 차들보다.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싸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또 메리트가 있죠. 그리고 이 차가 EV 모드로 갈 수 있는 거리가 15km잖아요. 실질적으로는 15km가 더 안 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공인 연비니까. 그래서 이 차가 SUV인 것을 감안을 해도 그렇게 EV 모드 15km는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로써 GLC 350E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새 심었는데 그 하나도 모르냐? 실내도 할 얘기 없잖아. 사실 실내도 할 얘기 없어. 디스플레이에 좀 추가된 거, 뭐 추가된 그리고 약간 좀 시동 걸면은 하긴 뭐 하이브리드 차면 다 그렇죠. 그 시동 걸린 줄도 모르고 뭐 이런 삐익 소리, 전기차 소리 나고. 그게 바깥에서 아까 선배 여기 옮겨올 적에 보니까 프리우스 같더라고요. 나는 소리가 엔진이 그땐 거의 안 도나 봐요. 한 28%, 29%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전기차 관련된 모드 선택할 때 계기판에 나오는 게 다른 데는 다 파란색으로 해놓고 그건 또 녹색으로 해놨거든요. 강조되는 컬러를. 아, 파주 제일의 저거 2박사 아니야? 해상도가 되게 높아 보이네요. 진짜요? 제 차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요즘 다 이 정도 하지 않나? 이게 뭐 특별히 이게 뭐 좋기는. 아니 근데 아직도 해상도가 떨어지는 차들이 좀 있긴 있더라고요. 너무 변명스러운가? 예. 그러니까 이거 가장 낮게 해도 뭔가 브레이크 페달 밟을 때 네, 약간 좀 어색해요. 그렇더라고요. 저는 다리가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포트볼 차저가 근데 LS 거네요.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아, 제 디젤이죠? 할 말 없나요? 딱히 뭐 저는 진짜 얘는 충전도 빠르고 방전도 빠르네. 진짜 꼭 핸드폰 같아. 노트 5 같아. 보통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면 오히려 배터리 용량을 좀 키워서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지금 전기차 모드로 갈 수 있는 게 15km 정도 맞나요? 예. 국내 네. 인증 기준으로 그러니까- 15kg? 15km죠. 네. 다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15km면 그 EV 모드로 너무 너무 짧은 게 아닌가요? SUV인 걸 감안을 해도.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서의 그런 메리트가 있나? 굳이 그러니까 이거를 세워놓고서 충전을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닌가? 나도 그 생각이 돼. 달리면서 그냥 충전되는 속도가 이렇게 빠르다고 치면 그리고 성능에 좋은 다시 여기 말씀을 하셔, 말씀을. 예. 그리고 전동화를 통해서 어떤 다시 정리가. 지금까지는 근데 속마음과 달리 나쁜 말이 별로 안 나오는데. 이 정도면 오디오 망할 것 같은데요. 아니야, 근데 가까이 되니까 괜찮을 거야. 좀 더 직접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이거는 뭐 다 어느 차이나 쓰는 멘트 아니야. 똑같은 멘트 아니야, 어느 차나. 모든 차가 다 똑같아. 모든 차에 쓰는 멘트인데 이건. 스티어링 휠을 돌리면 차가 돌아갑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멈추고요. 네,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면 가속이 됩니다. 그렇죠. 예. 옵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은 250D가 나을 것 같은데요. 무슨 말이야? 뭐냐 그게 지금. 말이야 저리야 그게 지금. 야, 아무리 너무 저커를 지향을 해도 이럴 수가 있나? 너무하네 진짜. GLC 350E를 굳이 살 필요가. 그냥 친환경주의자 리오나르도 디커프리오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면 그냥 디젤 타야지.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 그냥 안 사. 안 사요. 떡칠도 좀 정도 것이지. 이건 무슨 뭐 너무 떡칠을 해놨잖아. 보니까 좀 그렇긴 하네요. 그러니까 뭐 송풍구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진짜 송풍구 날개도 떡칠해놨어 세상에. 일반 GLC에서는 이 부분이 그 알루미늄 컬러로 되어 있잖아요. 노브도 그렇고 날개도 그렇고 그런 것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는 센터포지와 패널이 하이글로스 블랙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뭐 이게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패널 자체가 완전 넓은 면적이 블랙 하이글로스로 통으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그렇게 되니까 조금 계기판 내 그 한글 폰트 있잖아요. 이것도 좀 너무 오래됐죠. 이게 도대체 언제적 폰트인지. 페이스리프트 하기 전에 E클래스에도 이 폰트가 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 하기 전이라는 게 지금보다 전 세대
아, 그럼 요즘에는 저 트렌드가 폰트도 사골인가? 그래도 뭐 FCA보단 낫죠. FCA는 굴림체잖아요. 여기서 FCA가 왜 나와? 아, 문득 폰트 얘기하니까 딱 그게 생각이 났어. 어디 보니까 뭐야 저 한글 폰트를 적었으니까.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뭐 고딕체 뭐 이런 거? 고딕체면 낫겠는데, 문서에 쓰는 뭐 이런 거? 예, 명조체. 아, 명조체. 어디 보니까 명조체도 있던데.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럴까? 좀 요즘에 차들이 빨리 발전을 하다 보니까 사실 GLC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탔을 때 둘두공기만 해도 그냥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게 또 2년이 지나서 다시 뭐 물론 엔진이 다르긴 하지만 이걸 다시 타보니까 아, 그 사이에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그냥 뭐 무난하다? 무난하다? 아니죠. 벤츠잖아요. 자, 마크가 한 3천만 원 되나? 하여튼 전 같지 않아요. 예.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